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이제 3절이죠. 민간경비의 실시 과정입니다. 자, 경비 대상의 경비 진단활동 해가지고요. 자, 경비요소의 조사 업무가 나오죠. 자, 경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 업무가 필요할 것인데요. 자, 경비 조사 개념은 우리 경비 유해 요소라든가 경비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밀한 물리적 검사 등을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경비조사의 기본 과정이 나오잖아요. 자, 경비조사 과정은 일단 현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상태 점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 상태 경비 대상을 점검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경비 방하는데 취약점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경비 보호가 요구될 건지 그 정도 측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객관적 분석을 하고요.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을 수립할 거다. 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 경비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경비조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현 상태 점검, 두 번째 취약점 확인, 자, 그리고 요구되는 우리 보호 정도를 측정해 가는 것.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비조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나오죠. 자, 효율적인 경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설물 내 모든 구성원들의 원활한, 즉 구성원들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 의지하고 지지가 요구됩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 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비조사 대상입니다. 일반 경비조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경비보호 대상인 대표적인 시설물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시설물,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되는 절차 또는 일상 업무죠. 이런 것 조사도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비조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시설물에 관해서 시설물 안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외부 침입 요소도 고려될 것이고 내부 구성원의 어떤 절도, 횡령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비 업무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절차라든가 일상 업무 조사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비조사 주체죠. 자, 경비조사를 누가 할 거냐? 내부 참모에 의해서 경비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럼 각각 장점,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야기죠. 장점만 놓고 본다면 내부 참모에 의해서 경비조사가 이루어지면 내부 참모다 보니까 내부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들의 숙지 정도가 높다. 내부 참모다 보니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딱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조 체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조직 내부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장점을 이렇게 보시고요. 반면에 반대로 하면 단점이 되겠죠. 내부 참은 아무래도 좀 객관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외부 전문가는 숙지 정도 좀 낮거나 협조 체계가 좀 곤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단점은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비조사 주체에 갖춰야 될 요건이 나오죠. 자, 요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고도로 단련된 훈련 및 전문 지식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조사를 하려면요. 자, 두 번째는 관련 시설물하고 절차 등의 숙지가 있어야 됩니다. 알고 접근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는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사전 계획이 각 단계 수립돼야 된다. 기본 요건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시설물의 조사 업무 및 가치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일반 시설물에 관한 조사 업무입니다. 자, 보통 일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울타리 출입구 등 주변 경계 등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것. 또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절도나 차량 파손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또 인접 건물 가까이에 다른 사람의 접근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또 출입구에 열쇠 사용
여부 확인한다든가. 또 한 가지, 승강기, 쓰레기 하치, 조명시설, 화장실 등 공동 점유시설도 확인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또 경보 보호시설 적절성 확인. 또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라든가 또 내지는 내부 직원의 출입 통제 등등 감독 확인. 열쇠 잠금 장치가 있는지 확인. 방화시설의 적절성 여부. 자, 이런 전부 다 일반 시설물 조사 업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자, 가치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평가란 말의 의미는 자, 말 그대로 모든 시설물을 똑같이 우리가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자,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정한 위험이 있는 부분이죠. 자, 이를 제거하거나 내지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시설물 조사를 하게 되면 자, 여러 가지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 그 가치 평가 결과 특정 위험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한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인사조사 업무 및 회계조사 업무 등이 나옵니다. 인사조사 업무에 관한 문제는 자, 우리 인사 서류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는 최고 책임자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의 우리 신상 정보가 기록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서류 관리는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보관, 취급이 돼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 회계조사 업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 회계조사 업무가 취약 부분이죠.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철저한 조사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출납원에 대한 안전성 확인 업무이지요. 우리 건물 구조상 현금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라든가 출납원의 위치, 또 출납원에 대한 무장강도 공격 가능성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공금 횡령을 하게 되면 횡령할 수 있는 공모 가능성 이런 것들, 또 위험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 등 이런 것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수치 및 지불 계정의 안전성 확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경리부에 대한 안전성 확인 업무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 경리가구 인사과 직원의 공모 가능성 기타 등등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회사의 은행 예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업무도 나오죠. 자,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하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나 회계조사 업무는 이렇게 보고요. 또 자료관리 조사 업무 및 구매조사 또는 반출입물 조사 의무도 나오잖아요. 자, 자료관리 조사 업무입니다. 자, 자료관리 조사 업무에 관련된 것은 자, 보안을 위한 기밀정보 자료 나오죠. 그 출력 통제 방법에 조사를 한다든가요. 자, 또는 하드웨어에 저장된 자료관리 방법, 또 컴퓨터 사용 여부 등이 이런 것을 자료관리 조사 업무 내용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구매조사 업무입니다. 자, 구매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요. 공개 입찰 및 최저 입찰 가격 등 같은 정상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죠. 자, 그래서 지불 결정 허가에 관한 절차를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죠. 또 반출입물입니다. 자, 그래서 화물에 반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그 취급한 항만 지역이지요. 당연히 그런 화물의 반출입 지역은 분실 절도 가능성이 높다 나와 있죠. 면밀 확인과 지속적 경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것은 외우는 문제보다도 상식선에 쭉쭉 치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조사 업무를 하고 나면 보고서 작성해야 되겠죠. 자, 보고서 작성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경비조사에 업무처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자, 업무처 작성입니다.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최신의 자동을 철해가지고 나중에 경비계획을 세우는데 참고 자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업무 보고서 작성하고, 자, 그리고 그 업무를 일종의 철, 데이터 같은 걸 철로 묶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비계획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비 유해 요소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분 여러분 출제 빈도가 좀 높죠. 자, 경비 유해 요소를 분석하는 건데요. 자, 우리 위험 요소를 대상별로 추천해 가지고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 진단 활동을
일종의 경비 유해 요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유해 요소를 분석할 때 있어서 우리 경비 유해 요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 21년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만은 그 유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비 유해 요소를 분석할 때 있어서 이 분석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 기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21년도 시험에. 이 말은 뭐냐면 유해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모든 시설물마다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비 유해 요소를 분석할 때 있어서 표준적이죠. 일반적인 표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기본 특징입니다. 알겠죠? 이 말은 각 시설물마다 특징들 내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경비 유해 요소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 또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야 된다 등등은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비 유해 요소 형태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유해 요소 형태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 유해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요. 자, 자연적인 유해가 있죠. 자, 자연적 유해라고 하는 것은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이런 거죠. 자연적 유해입니다. 자, 또 인위적 유해가 나옵니다. 자, 인위적 유해라는 것은 범죄 활동을 말하겠죠. 그래서 주로 절도라든지 내지는 사기, 횡령 뭐 이런 것이 나올 것이 될 것이고요. 자, 특정한 유해입니다. 자, 특정한 유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 대표적인 경우들 화학 공장에서 화학적 화재 폭발 나오죠.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화재나 폭발입니다. 이건 특정한 유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유해다. 또 일반적인 방사능 노출 나오죠. 자, 방사능 노출. 자, 이런 것은 특정 유해로 나온다. 자, 그러면 일반적 경비 유해 요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해 요소는 자연적 유해가 있고 또 인위적 유해가 있죠. 인위적 유해가 있고요. 특정한 유해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대신 우리 화학 공장에서 일종의 이제 우리 화학적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이 자체를 인위적 유해다 해가지고 17년 시험에 좀 틀리게 나왔어요. 이건 인위적 유해가 아니고 특정한 유해에 들어갑니다. 또 방사능 노출도 마찬가지예요. 유해 요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인위적, 특정한 유해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유해 요소의 사정입니다. 유해 사정은 유해 요소를 이제 보통 분석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자, 유해 요소를 분석할 때, 즉 사정해 갈 때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 위험 요소를 인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 요소를 먼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겠죠.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나서는 그것을 척도화시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위험 요소를 척도화시킨다. 자, 척도화시킨단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 위험 요소가 얼마나 현실화돼 가지고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냐, 손실 발생 가능을 예측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척도화시킨다는 것은 위험의 발생에서 손실 발생을 예측하는, 이게 척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위험 요소가 있다더라도 이게 위험 요소일 뿐이지 현실화돼 가지고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척도화, 구별점을 잡아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분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척도화시키고 나서 위험도 평가입니다. 자,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척도화된 것 중에 이제 등급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위험도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거냐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경비활동을 하게 되면 비용의 손익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자,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그 위험도 평가가 나왔어요. 거기에 경비활동할 때 고도의 숙련된 내지는 우리 비싼 장비가 도입돼야 된다.
그럼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경비 위에서 사정 과정은 이렇다는 거죠. 자, 먼저 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과정. 또 그것을 손실 발생이 어느 정도 할 거냐 예측하는 척도와 과정. 그리고 나서 그 자체 위험도를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분석 과정이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위험 요소 인지 과정이 나오죠. 인지. 자, 그럼 인지 과정은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인지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일반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겠죠. 인지된 위험 요소를 척도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간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손실 가능성을 예측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다양한 수준의 보호 계획을 세운다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위험도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위험도 평가입니다. 이게 손실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위력이 있을 것이냐 평가를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마지막 비용 효과를 분석해 가는 것이죠. 자, 아무리 위험도가 크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거기서 달성하고 된 이익이 적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 경비 효과를 따져보자. 이런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비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죠. 자, 경비 계획의 개념은 자, 우리 경비 조사하고 위에서 분석했죠. 그 정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 여러 가지 경비 실시의 구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결정하는 과정이 경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비 계획은 경비 실시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해가는 과정 경비 계획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비 계획의 기본 방향 나오잖아요. 자, 경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자, 맞아. 우리 조사활동하고 위에 분석했잖아요. 그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경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 경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관련 분야 계층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제 적용하고 괴리를 최소화시켜서 절차상 민주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경비계획을 여러 가지 참여다. 각 분야 참여시켜가지고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분들 우리 보통 틀리게 다뤄지는 것이 이게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비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지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모든 계층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도 실제 적용하고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돼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비계획을 담당하는 구비조건 나오죠. 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심리적 안정감이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와 있죠. 또 융통성 있는 창의력, 결단력,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조직의 특유한 풍토, 기질,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조건 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 경비계획을 담당하는 자는 이런 걸 갖출수록 어느 정도 우리가 경비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비 실시할 때 형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경비 실시를 하고자 할 때는 일단 보호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일반적 경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비용적인 즉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똑같이 인력 경비라든가 기업 경비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그러면 운영 예산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나오잖아요. 따라서 조직의 목표, 재무, 기타 손실 발생 가능성 정도에서 경비 대상에 경중을 둔다. 즉 우선순위를 두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우선순위가 좀 낮은 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시설물의 경비 계획입니다. 자, 우리 경비계획 수립은 곤란한 경우만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도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기본적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설계를 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 시험에서 보통 다뤄지는 것이 말 그대로 낡은 시설물이다. 그 낡은 시설물에 관한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설물 보수에 치중을 해야 된다. 보수에 치중하는 그런 경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경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낡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설계해야 되는 것이지 보수에 치중한다면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현대식 건물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전문적인 경비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비 실시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4가지 경비가 나옵니다. 4가지. 자, 1차 원적인 경비가 있고요. 그래서 1차 원적인 경비가 나오죠. 자, 또 한 가지 단편적 경비가 나옵니다. 또 반응적 경비가 나오고요. 또 총체적 경비. 자, 개념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원적인 경비는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가지고 단일 예방책에 의존하는 거. 가장 1차원이죠. 온초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설 경비원 고용해가지고 말 그대로 경비 업무를 하게 하는 가장 1차원적인 경비다. 자, 반면에 단편적 경비라는 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경비 실시가 필요할 때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실시가 필요할 때마다 경비 조직을 추가해가지고 경비한 형태가 단편적 경비. 자, 반응적 경비라는 것은 단지 그 사건에만,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 즉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특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반응적 경비. 자, 그리고 단편적은 실시할 때마다, 실시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단편적. 반응적은 그 사건에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반응적. 자, 총체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 위험 요소와 상관없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위해 요소도 차단하기 위해서 인력 경비나 기계 경비를 종합해 가지고 표준화시킨 경비가 총체적 경비다. 그러면 경비 실시 방식에 따라서 1차원적 경비도 있고 단편적 경비도 있고 반응적, 총체적, 개념적인 문제. 1차원적 경비는 사설 경비를 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단편적 경비는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경비. 반응적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만 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비가 반응적. 총체적은 전부 다 종합해서 하는 경비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개념 요소 그렇게 하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경비 중요도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5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테마니까 잘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벨 1이라고 해가지고요. 최저 수준 경비가 있고요. 자, 레벨 2가 하위 수준 경비입니다. 자, 레벨 3가 중간 수준 경비. 자, 레벨 4가 상위 수준입니다. 자, 가장 높은 게 최고 수준 경비가 레벨 5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특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수준 경비는 출입문 자물쇠의 단순한 물리적 장벽만으로, 그래서 물리적 장벽만으로 외부를 방어하게 만든 수준이죠. 그러니까 출입문 자립 자물쇠 같은 게 나온 게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자, 2단계는 일반 가정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있는 게 보통 이거요. 자, 하위 수준 경비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장비하고 자물쇠가 설치되고 거기에 보강된 출입문 또는 창문의 창살 보이죠? 창살. 또 복잡한 수준의 자물쇠. 자, 또는 일반적인 조명 시스템, 기타 기본적 경보 시스템이 나오죠? 자, 이런 게 구성된 하위 수준 경비다. 자, 이 부분은 작은 소매 상점이라든가 저장 창고 등이 2단계에 들어간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레벨 3 중간 수준이죠? 여기는 불법적인 외부 침입이죠. 자, 올라서 일부 내부 침입 방지, 탐지, 사정할 수 있도록 방어 체계인 것이고, 자, 경비 원등이 조직된다 할 땐 중간 수준 경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는 자, 우리 큰 물품 창고라든가 제조 공장, 대형 소매점 등이 나오죠. 중간 수준 경비다. 자, 이걸 물어본 문제가 17년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하위 수준 경비를 물어본 문제는
20년도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자, 상위 수준 경비는 또 21년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잘 나오는 형태니까 보란 의미예요. 자, 상위 수준 경비는 자, CCTV 보이죠? 또 고도화된 경계경보 시스템입니다. 조명. 또 고도 훈련받은 무장경비원이 나오죠? 이런 거. 그래서 그 무장경비원 대응하고 경찰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상위 수준 경비입니다. 이 경우는 교도소라든가 제약회사, 전자회사 등이 2단계에서 보호받는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최고 수준 경비가 나오죠. 자, 최고 수준 경비는 일단 최첨단 경비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24시간 무장 체계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딱 보니까 핵시설물 보이죠? 또 중요 교도소, 중요 군사시설 나옵니다. 특별 연구기관, 외국 대사관 나오죠? 이건 최고 수준 경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경비 중요도에 따라서 자, 가장 낮은 게 여러분들 최저 경비 수준입니다. 자, 레벨 1이잖아요. 최저가 있고 여기 조금 올라가면 레벨 2가 여러분들 하위 수준입니다. 하위 수준. 자, 레벨 3가 중간 수준이죠. 중간. 자, 레벨 4가 일반점들 상위 수준이 됩니다. 상위 수준. 자, 레벨 5가 여러분들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면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이게 최저 수준이고요. 이 부분은 주로 출입문이나 자물쇠 이런 것만 있어도 일단 이루어지는 경비 형태가 최저 수준이다. 자, 하위 수준 나오죠? 하위 수준은 주로 이제 우리 소매상이라든가 작은 소매상점입니다. 자, 또는 저장 창고, 알겠죠? 이런 데서 이루어집니다. 소형이죠? 작은 소매상입니다. 이 하위 수준은 자, 우리 자물쇠도 고도화된 거 아니면 여기는 창살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조명 시스템이 나온다든가요. 이런 게 하위 수준입니다. 자, 중간 수준 레벨 나오죠. 자, 중간 수준은 대형 소매상점이 나옵니다. 자, 대형 소매상점이라든가요. 또는 일반적인 제조 공장이 나오죠. 제조 공장이라든가요. 자, 또는 큰 물품 창고입니다. 자, 큰 물품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 중간 경비 수준이죠. 중간 수준의 경비는 기본적으로 경비원 등이 조직된다는 거. 자, 경비원 등이 조직되는 형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위 수준의 우리 경비입니다. 자, 여기 상위 수준 여러분 교도소라든가 또는 제약회사라든가 내진 전자회사 등이죠. 이런 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위 수준은 우리 무장경비원이 등장한다든가 또 우리 경찰하고 합동체계를 이루어진다든가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최고 수준 여러분 핵시설물, 알겠죠? 핵시설물 또는 중요 군사시설, 애국 대사관, 알겠죠? 또 중요 교도시설 이런 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최고 수준은 24시간 무장체계로 형성되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각 파트별 특징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자, 우리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입니다. 자, 우리 광의 경비계획 과정 나오죠? 넓은 의미입니다. 자, 광의 부분은 자, 먼저 문제 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 인지 알아채는 걸 말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아울러서 자료나 정보 수집 분석이 나오죠? 단계니까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전체 검토. 자, 그리고 나서 대안 작성 및 비교 검토. 그러니까 최종 안을 선택한다. 그리고 실시 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협의 과정은 좁게 봐버리면 문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자료 비교하고 최선을 선택해 짧게 보는 좁게 보는 협의의 경비계획 과정입니다. 자, 경비계획의 순서는 공동의 목표가 먼저 나오겠죠. 경비 목표를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 및 기획. 자, 경비 조직을 통한 목표 달성. 자, 그리고 평가 재검토. 이 순서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비계획 수립 시에
고려해야 될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자, 먼저 경계구역 건물 출입구가 나오죠. 자, 이 부분 하나 정리할 것이, 자, 건물 출입구 수입니다. 자, 건물 출입구 수죠. 우리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출입구 수를 최대한으로 유지된다. 틀리게 처리합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정상적 출입구의 건물 외부 틈으로 접근이 가능한 탈출이 용이한 지점 등을 전부 다 경계 내지는 안전확보 방안을 만들란 이야기예요. 자, 또 유리창호 잠금장치 나오죠. 자, 지면으로부터 4m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강화 유리등과 센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러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항만 지역입니다. 항만 지역들 화물이 보통 운송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자, 물건을 선적 배달 싣는 거죠. 또 수령 받는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싣는 것하고 내리는 지역이죠. 이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꼭 우리 항만 지역에서는 우리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틀렸죠? 분리가 돼야 됩니다. 자, 또는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동일 지역이어야 된다. 자, 동일 지역이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운전자가 물건을 싣는 차량을 바로 창고 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점검해야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경비관리실하고 경비원 대기실입니다. 자, 경비관리실입니다. 여기는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많은 곳이지. 여기도 사람 통행이 적은 곳에서 틀리게 나왔었죠.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또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직원의 출입구도 주차장으로부터 바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출입하는데 통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아무래도 경비원 대기실입니다. 자, 경비원이 대기하는 시설은 출입구하고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경비원 대기실이 출입구 비상구에 멀리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와요. 일단 경비원 대기실은 출입구 비상구에 인접돼야죠. 그래야 빨리 대기에 출입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출입구 비상구에 인접해야 될 것이에요. 단지 직원의 출입구예요. 구별하세요.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된다. 하지만 경비원 대기실은 출입구하고 비상구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그것도 구별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죠. 자, 경보장치 설치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여러분들 여러 번 기출된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각 파트 중요한 쟁점은 정리드렸네요. 경비액 수입 시 고려 기본 원칙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